오늘은 814번부터 할게요. 자, 좀 어려울 것 같은 거 몇 개 쭉 풀어드리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알았지? 자, 첫 번째 이 문제부터 볼게요. 자, fx하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자, fx하고 gx를 곱한 거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원칙적으로 풀면은 되게 풀이가 길죠.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첫 번째 fx도 0보다 여기서 fx 곡선도 x축보다 크고 and gx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 뭐 두 번째는 fx가 x축 밑에 있고 gx도 x축 밑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등식을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fx하고 gx라고 하는 곡선이 같은 쪽에 있는 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림 보고서 한 큐에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구간을 좀 나눠보자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죠. 그 다음에 여기가 C지. 그 다음에 여기가 D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는 거야. 이쪽을 보시면 첫 번째 구역에서는 자, 여기서 fx가 빨간색이에요. fx가 빨간색이고 gx는 하얀색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fx라고 하는 곡선이랑 gx라고 하는 곡선이 같은 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x축 위에 있거나 둘 다 x축 밑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이렇게 풀면 훨씬 빨리 풀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은 fx는 음수고 gx는 쭉 올라갈 테니까 양수니까 안 돼. 근데 두 번째 a부터 0까지는 지금 둘 다 위에 있죠. 둘 다. 그 다음에 0부터 b까지 보시면 둘 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서는 곡선이 둘 다 x축 위에 있거든. 근데 b부터 c로 가면은 빨간색은 위에 있고 하얀색은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c부터 d까지를 보세요. c부터 d까지를 보시면 빨간 곡선이랑 하얀 곡선이 둘 다 아래에 있거든. 그럼 부호가 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d보다 큰 데를 보면은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라서 그냥 우리가 구하는 답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그럼 어디야? A부터 B까지 또는 C부터 D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그럼 막 이렇게 풀이에서처럼 경우 나눠서 풀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에서는 뭐 딱히 풀어줄 게 없을 것 같고, 자, 821번 볼게요. 821번. 자, 821번. 자, 이렇게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이거 이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는 절대값 안에 여기 x가 1차시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풀죠. 경우를 나눠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가 0보다 크니까 x제곱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 붙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절대값 안에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고 얘는 x 빼기 1, x 빼기 3 0보다 작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풀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인데 얘가 답이 아니죠. 얘하고 이 녀석의 교집합을 여기다가 다시 세팅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자 이걸 푸시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인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이렇다는 가정하에 풀었으니까 이 둘의 교집합을 여기다가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집합으로 묶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푸시는 건데 뭐 푸는 김에 마무리를 지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이렇게 될 건데 합집합이니까 그려보시면 0, 1, 마이너스 1이 있고 얘는 이렇게 색칠이 되고 얘는 이렇게 와서 비어있기는 한데 얘가 와서 메꿔주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 답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제 얘가 자 얘가 2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텐데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절대값 기호에 충실한 겁니다. 첫 번째는 x제곱 빼기 5x가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절대값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절대값 a 이렇게 있으면 니네가 얘를 어떻게 풀어? 여러분들이 얘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얘가 지금 대문자 a면은 자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잖아요. 가장자리니까. 그럼 이 a 자리에 얘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빼기 5x가 6보다 크고 또는입니다. 또는 x제곱 빼기 5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푸시면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0보다 크고 또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가 되거든. 근데 여기가 합집합이야. 그럼 얘를 x 빼기 1, x 빼기 6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얘는 x 빼기 1, x 빼기 6을 하면 안 되는구나. x 빼기 2,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로 풀면 얘는 사이값이니까 2하고 3 사이고 합집합이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두 개를 합쳐야 되거든. 합쳐야 되니까 자 보세요. 등장인물이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6인데 얘네 둘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거 둘은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그냥 답이죠. 제일 끝에 있는 거가. 그래서 요 제일 끝에 있는 거가 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서 여기는 요 그림을 보시고서 여기 해가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러면은 자 보시면 보기에 이렇게 있는데 답은 이거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죠. 되는 거 맞고요. 2분의 5는 여기에 있죠. 맞고요. 3은 아니잖아. 7은 여기에 있잖아. 2분의 17도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답은 3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로. 근데 그래프로 풀어도 어차피 똑같긴 한데 이제 이런 거야. 이거 절대기사. 예를 들어서 y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y 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fx야.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 씌운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살려두고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꺾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확히 대칭돼야 되니까 여기가 4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fx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y값이 음수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요 지금 그래프에서 x축보다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정확히 대칭되게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는 그냥 살려두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칭되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요 문제를 그래프로 풀어볼게요. 그래프로 푸시면 얘는 뭐냐면 x제곱 빼기 5x라고 하는 곡선이 있어. 그럼 얘를 먼저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예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래.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살려두고 밑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대칭되게 접어 올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는 엄청 자주 그릴 텐데, 그 다음에 여기 6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 6은 뭐냐면 얘는 y는 6이라고 하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y는 x제곱 빼기 5x에다 절대값 씌운 그래프니까 얘가 이거보다 큰 데를 찾으래. 그럼 뭐냐면 이 연두색이 지금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볼게요. 자, 꼭지점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분의 25고 마이너스 4분의 25거든. 그러면 얘가 y는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빼기 4분의 25야. 그러면 여기가 축이니까 여기 지금 좌표가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얘를 끌어올린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은 2분의 5, 4분의 25가 돼서 얘가 6보다 살짝 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싹 그었을 때 얘가 지금 y는 6이거든. 그치? 근데 연두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둘이 대칭될 거고 얘네 둘이 대칭될 거예요. 2차 함수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자, 첫 번째가 여기가 2였지. 여기가 3이야. 2하고 3의 중점이 2분의 5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6인 거야. 근데 3하고 6하고의 간격이 3이잖아. 2하고 마이너스 1하고의 간격이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은 거야. 여기지.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데 여기 찾은 거고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데 찾은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쭉 2하고 3 사이 우리가 구한 부등식 답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주어진 경우 그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자, 825번.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 자, 여기 2차 부등식을 보시면 얘는 가장자리예요. 그지? 해가 가장자리인데 이거의 해가 사이값으로 나왔어. 그럼 니네가 여기서 A는 마이너스구나. A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자리로 나왔는데 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풀으래. 근데 여기 있는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풀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문자가 많아요. 그러면 문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이 식을 작성을 하셔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해가 이거인데 A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최고차항 A가 있고 자 여기 뒤에 있죠. 얘를 보시고 7x 빼기 1 2x 빼기 1로 만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얘가 원래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A가 음수인 걸 알아. 자 답이 똑같다는 걸 좀 이따 두 개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할 거예요. 1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ax제곱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인데 이거 지금 두 개가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똑같을 수가 없지. 왜? 여기 14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니네가 결정을 내려야 돼.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14를 곱하거나 어떻게 14를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4를 곱하면 되는 거지. 14 ax 제곱 14 bx 14 c는 0 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싫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x 빼기 7분의 1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분수잖아. 분수니까 짜증난다고요. 근데 물론 똑같이 맞추면 돼. x제곱 얘네들이 더하면 14분의 2 더하기 14분의 7이니까 그지? 빼기 14분의 9 x 두 개 곱하면 14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하시면 b가 자 보세요. b는 마이너스 14분의 9a죠. 그 다음에 c는 14분의 1a가 나오거든. 근데 이쪽도 봐봐. 얘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14를 곱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9a는 14b가 되고 그러면은 b가 여기서 b를 정리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갔어? 얘네 둘을 곱하시면 a는 14c거든. 근데 얘를 정리해보면 c는 14분의 1a가 되고 얘를 정리하시면 b는 14분의 마이너스 9a가 되거든.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늦게 주무셨나봐요. 근데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구해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자를 줄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A는 음수야. 여기에 있는 C하고 B를 A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참. 되게 복잡하게 설계가 됐구만. 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쪽을 지울게요. 그러면 저기는 저 식에다가 여기다가 4 여기가 지금 4C니까 C에다가 14분의 1A야. 그러면 14분의 4 A X 제곱이 되고 B가 이거지. 그러면 이 B는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4분의 18a로 갑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14분의 18ax야. 그 다음에 a는 a야. 그 다음에 14를 곱해요. 14를 곱하면 4a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4a가 0보다 크고, 근데 이제 a로 나눠. 근데 a가 음수잖아. 그러면 4x제곱 18x 더하기 14가 0보다 작은 걸로 바뀌어야죠. a가 음수니까. 2로 나눠. 2x제곱 빼기 9x 더하기 7이 0보다 작죠. 그러면 2, 1, 7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2x 빼기 7 x 빼기 1 0보다 작고, 얘는 1이고 얘가 2분의 7이거든. 그러면 얘네 둘의 사이 값이지. 그래서 의외로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계산이 복잡해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수는 2하고 3 두 개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시면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의외로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요 유형을 되게 잘해야 돼요. 유형 4번. 그러면 유형 4번에 그 위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드리면, 자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죠.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 이고 밑에 있는 녀석의 해는 이거래. 그랬을 때 상수 A, B를 구하래요. 근데 자, 첫 번째 요 부등식은 여기가 가장자리야. 근데 해도 가장자리야.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바뀔 게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은 보시면 얘는 사이값이고 얘도 사이값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에서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이라고 하는 녀석이 해가 이거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서 그냥 처음부터 1번식을 보고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지. 왜? 이 계수 비교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하고 베타면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a잖아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두 군의 곱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문장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b를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x 알파 플러스 1 x 빼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았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푸시는 게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인데 이 값이 두 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여기다 구해놨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6이에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을 구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구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요 값은 마이너스 8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여기서 두 군의 곱이 b잖아. 근데 a를 위에서 구했거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b인데,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6 빼기 마이너스 13에서 답은 19가 될 거예요. 근데
부등식을 풀었는데 결국에 푼 거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유형 5번. 요거 되게 우리가 뭐 많이 했죠.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공통수학 2를 배우고 나서 이걸 풀면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들 많이 가르쳐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 먹을래요? 하나 먹을래? 자, 볼게요. 요 유형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한데, 봐봐. fx가 이게 지금 사이값이야. 사이값인데 해가 가장자리거든. 그럼 얘를 보고서 fx가 fx가 a x 더하기 3 x 빼기 2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원래 가장 사이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장자리로 나왔으니까 a가 음수인 걸 챙겨야 돼. a는 음수야. 그 다음에 fx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f-x를 구해보면 얘는 그냥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라는 거야. 근데 여전히 a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고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는데,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구하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신경 쓰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두 개 빼니까 부호는 안 바뀌어. 이것도 그대로야. 근데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근데 a는 음수거든. a가 음수니까 이거 해를 구할 때는 얘를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의 사이값이 돼야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1 배우고 나서 공통수학 2를 배울 때 점하고 도형의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배울 건데, 얘를 그래프로 다르게 풀 수가 있어. 그래프로 풀면 어떻게 푸냐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대칭하거나 y축으로 대칭을 하거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잖아요. 점과 도형을. 그런데 대칭이동은 이제 제가 2차 함수 할 때 잠깐 하긴 했는데, 점하고 도형이 대칭이동하는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점하고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자 y 부호가 반대가 돼요. y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x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네 둘은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풀어보면은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있고 여기 0이 있는데, 지금 등장인물이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2 여기에 있고 3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자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A 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얼추 그리면,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그린 게 fx예요. 그럼 보시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그죠? 요 하얀색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여기. 그 다음에 2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지.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얘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게 x 부호가 반대가 된 거거든. 그러면 요 그래프 두 개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제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예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답을 구해놨잖아. 노란색 그래프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 맞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방법은 나중에 제가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공통수학 2에 도형의 방식을 배우고 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좀 그래프로 풀면 훨씬 더 나이스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그래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또 풀어줄게요. 자, 보십시다. 자, 요 유형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2차 부등식의 해가 요런 해. 근데 얘는 사이값이야. 근데 해도 사이값이야. 그럼 니네가 야 이거 쉬운 거네. 이건 쉬운 거네. 그지? 쉬운 거야. 왜? 여기 부등식의 모양이랑 해의 모양이 일치해요. 그러면 일단 fx를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최고차항 a는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a가 플러스야. 왜? 여기 이 부등호랑 해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fx를.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했죠. 자, f 내가 이거를 먼저 쓴 다음에 밑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a는 플러스야. a는 플러스고 x 대신 2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2x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다가 2x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물어봤어. 근데 얘가 사이값인데 답도 사이값으로 나와야 되죠. 왜냐면 a값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2가 되고 얘를 정리해보면 2x 빼기 1이 되고 얘를 풀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거가 빵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이거가 빵 되는 값이 2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의 사이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김현수 바보 같아요. 자, 얘도 풀어줄게요. 지금 이 유형을 제가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남학생한테 윙크했더니 질색팔색하네. 자, 보세요. 2차 부등식의 해인데 얘는 여기가 가장자리야. 얘 가장자리인데 해는 사이값이거든. 그럼 먼저 이걸 써야 돼. 자, fx를 먼저 작성을 하는데 최고차항은 a인데 이 녀석이랑 얘하고 얘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가장자리고 얘는 사이값이니까 a는 음수예요. a는 음수가 되고 fx를 작성을 해보면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이 뒤에 부등호 안 붙여도 돼. 근데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러면 f 2024 빼기 x를 나란히 쓰고서 a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x 자리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20, 24 빼기 x 빼기 2 여기도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20, 24 빼기 x 플러스 2 근데 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 마이너스 x고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2022야. 얘는 마이너스 x 나오고 얘네 둘이 더하니까 2026이야. 근데 a는 음수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어서 마이너스 1을 하나 빼주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 뺄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나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가니까 이 부동은 안 바뀌겠지. 근데 a는 여전히 음수야. a는 그러면 답은 큰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은 게 답이지. 그러면 여기서 해가 될 수 없는 걸 물어봤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늘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그려봐요. 2022, 2026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 그러면 이 안에 해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지. 근데 202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024도 여기 있을 거고 2025도 여기 있을 거고 2026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해가 될 수 없지. 근데 2027은 확실히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요 유형이 되게 어려워라 해요. 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원칙대로 한번 풀어주고 그래프로 또 한번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프로 푸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프로 푸는 걸. 자, 2차 부등식인데 얘는 기껏 해봐야 2차 함수야.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2차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에 있을 자, 풀이대로 풀어드리면 풀이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이거의 해가 이거니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a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등호 방향 똑같죠? 그러면 a는 플러스인 거 알아차리고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가 되는데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b는 1차 함계수 b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c는 5a가 되지.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 a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b x 빼기 5의 5 더하기 c 얘네들 여기 집어넣어. 집어넣는데 a는 플러스야. 그러면 a x 빼기 5의 제곱 b는 마이너스 6a x 빼기 5 c는 플러스 5a인데 0보다 작아. 근데 a가 플러스니까 양변을 a로 날려도 부등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하겠지 니네가? 10x 플러스 25 빼기 6x 플러스 35죠. 그러면 칸이 부족하고 x제곱 빼기 16x 이거 두 개 더하시면 60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다 하시 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냐. x 빼기 6 x 빼기 10 이렇게 되고 x가 6부터 10까지로 이렇게 구해서 이 안에 있는 정수의 합 정수 x는 7, 8, 9 3개를 더하니까 답이 24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풀어봤는데 엄청 피곤하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정석풀이야. 엄청 피곤해.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빨리 배워야 돼. 자 봐봐. 우리 2차 함수 할 때 우리 2차 함수 할 때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고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서 표준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봐봐. 얘를 내가 fx라고 한다면 얘는 얘를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대신 y 빼기 q를 집어넣고 x 대신 x 빼기 p를 집어넣었어. 그지? 그죠? 그렇잖아. 여기 x 자리에 x 대신 x 빼기 p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런 거야 이제. 자 fx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f, x 빼기 p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지. 근데 얘를 봐봐. 이거랑 얘를 봐봐. 얘가 fx면 이 밑에 있는 식은 x 자리에 x 빼기 5를 집어넣었으니까 f, x 빼기 5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자 이게 지금 푸는데 엄청 피곤하잖아. 풀긴 풀었는데 봐봐. 자 그래프를 풀어볼게. 요 그래프가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거래. 좀 그려보세요.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1부터 5까지인데 얘가 fx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풀 것인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터득을 해서 나처럼 풀 것인지. 봐봐. 자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요 그래프가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1부터 5까지인 거 맞죠? 잘 들어. 근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x자리에 x 빼기 5야.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하얀 녀석을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1에서 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점이 이쪽으로 가는데 5만큼 평행이동하니까 6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이 5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10이지. 얘가 fx 빼기 5란 얘기야. 근데 봐봐. 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의 해가 이거였지. 똑같죠.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해는 6부터 10까지니까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풀었는데 봐봐. 어떤 애들은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지. 어떤 애들은 그래서 공통수학 1을 빨리 끝나고 공통수학 2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문제를 풀 때 니네가 이렇게 풀고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딱 보고서 이 새끼는 얘를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근데 걔네들은 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 근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1이 6이 되고 5가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는 그림 하나만 딱 그리고서 바로 답을 구하는 거죠. 6부터 10까지니까 정수 x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하고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림 하나 그려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꾸 그래프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도 풀어드렸고, 자, 그 다음에 6번.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일 조건.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의 해를 표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못 넣었을 거란 말이지. 2차 부등식의 해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뭐 이렇게 있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 얘는 가장자리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얘는 아예 뭐야 똑같잖아. 얘는 사이값이니까 이 둘의 사이값으로 나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곡선이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거야. 그런데 판별식이 0일 때는 제가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걸 내가 항상 물어본다 했잖아. 이건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근데 판별식이 0일 때는 니네가 이 그림을 그렸어야 돼.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얘는 뭐야? 그림에서 보시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근데 얘는 뭐야?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닿는 부분이니까 얘가 x는 알파라고요. 얘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아이들이 2차 부등식이 될 수 있는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얘들아 허수는 여기서 허수는 절대 크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 때 i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하는 거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는 상황은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얘네 두 개는 모든 실수죠. 얘네 두 개는 해가 없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바로 2차 절대부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상황. 그럼 2차 절대부등식 어떤 케이스?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따로 떼서 했잖아. 근데 이 지금 표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봐도 이 노란색이 지금 전부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건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 케이스. 시험에서는 이거를 많이 물어보고 이 가운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내가 별표 1000개 치는 게 이거라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831번을 보시면 봐봐.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게 다 있어야 돼. 다음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는 거는 이 케이스거든. 이 케이스야. 그럼 이 케이스가 나오려면 일단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얘가. 그러면 이 녀석의 짝수 판별식을 때려보면 마이너스 8의 제곱 빼기 k 제곱이 0이에요. 그러면 k 제곱이 64가 되는데 니네가 경우를 분류를 해서 k가 8 되는 케이스하고 k가 마이너스 8 되는 케이스를 조사해 보셔야 되는데 8x 제곱 16x 더하기 8이 0보다 커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8 x 제곱 16x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나 같은 경우를 조사해 보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는 8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아요. 니네가 얘를 보고서 이거를 못 그리면은 지금까지 전부 헛배운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거를 못 그리면, 그 다음에 얘는 해가 모든 실수죠. 그럼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넘길 거 아니야. 넘기니까 8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이런 모양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얘는 뭐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데는 없고 닿는 부분 여기만 있잖아요.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k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해를 갑니다. 내가 이런 걸 따로 외우지 말라 그랬죠. 여기 수업할 때. 이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그림이 6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풀면 나중에 표현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니네가 못 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근데 니네는 철저히 이게 곡선으로 보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이 그림 세 개 중에 A가 0보다 클 때는 이 그림 세 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림. 그림이 꼴랑 6개거든. 근데 제발 2차식은 곡선으로 읽고 0은 X축으로 읽어야 되는데 뭘 물어본 거야?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6개 중에서. 이거를 다 그려놓고 보셔야 된다고.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일단 얘는 다 되지. 근데 지금 다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는 오케이야.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얘네 둘은. 그죠? 얘만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했으니까 이거를 5어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AND로 가야 되는 거고. 5하고 AND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B'이 2A니까 4A 제곱 빼기 A C지. 얘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4A A 더하기 8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거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려보셔야죠. 마이너스 8 0이야.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왜요? A 플러스 8이 아니라 2이 아니에요? A 플러스 8이 아니라 2이 아니에요? 4A를 밖으로 뺐으니까
아 그러네. 오씨 고마워요. 맞네. 2지. 어씨 그럴 뻔했다. 그죠? 그러면 2고 이렇게 되지. 어씨 고마워요. 근데 지금 내가 얘를 여기다 표시했잖아. 근데 이것도 만족시켜야지. A가 여기다 작아야 돼.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최종 답은 A가 0보다 이거 두 개가 5어가 돼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고 이 밑에 있는 케이스에서 나온 답이 이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가 최종 답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봐. 마이너스 2하고 0이 있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해가 되는 건데 실수 A의 값이 아닌 거는 요거 사이에 있는 거겠네요. 2번이네. 그지? 왜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고 1도 여기에 있고 2도 여기에 있고 3도 여기에 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림 6개를 다 그려야 되지 위에 뭐야 박스에 있는 거 보고서 그냥 본인이 이해를 했다고 착각하셔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그래프 다 그려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 원에서 정말 중요한 2차 절대부등식. 그죠? 얘가 2차 절대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랑 되게 친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2차식을 2차 함수 곡선으로 보고 0을 x축으로 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뭐야? 1번 그림은 뭐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항상 위에 있는 거야. 그 두 번째 그림은 뭐야? 위에 있거나 닿는 거죠. 그러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 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수능에도 직접 나와요 이거는. 수능에도 무지하게 중요한 것인데 837번을 보세요. 오우씨 뭐 생각보다 많이 못했네. 자 봅시다. 뭐요? 니네 오늘 시험 끝나냐? 어제 끝나냐? 자, 보세요. 루트 A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고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허수죠. 그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KX제곱 2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붕 떠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K는 0보다 커야 될 것 같은데 K가 0이 되는 거는 이거 두 개 집어넣으면 2X가 남아요. 2X가 남으면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K가 0 되는 건 빼야죠. 지금 무슨 말인지 대화 한 잔만? 이렇게 0보다 크고 두 번째 판별식은 1 빼기 K제곱이고 저렇게 되려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그래야지.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최종 답은 이거지. 그러므로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최종 답이기 때문에 얘가 최종 답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이지. 자. 그렇지. 저거. 오케이. 자. 837번이네? 이걸 틀린 게? 응. 그 다음, 840번. 야, 유형 7번이랑 9번은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림으로 풀어야 돼. 응. 이거 박스 안에 있는 거 외워서, 이거 보고서 외워서 풀면 안 된다. 자, 봐봐.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대표 문제부터. 여기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봐. 이게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풀어주면 되겠지? 아니다. 이거 어려워하는 유형이니까. 근데 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림을 3개만 그리면 돼. 플러스잖아. 2번 만나는 케이스, 3번 만나는 케이스.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라고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자 얘가 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그럼 요거 2개는?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풀면 되죠. 끝. 그 다음 밑에 거 봐봐. 내가 왜 자꾸 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얘를 봐봐. 여기 있는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차이함수를 배웠잖아. 차이함수. 뭐 이런 거지. 얘를 만약에 차이함수를 쓰지 않으면 2차 함수인데 뭐 2차 함수 곡선이 어떤 이거보다 항상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혹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차이 함수가 나오죠. a x 제곱 얘가 일로 오면 2 빼기 a x 얘 일로 넘어오면 빼기 2가 0보다 큰 건데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림을 6개를 다 그려봐야지. 이거 6개 그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이거 2개죠. 얘는 a 값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 6개만 그린 다음에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a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a 값이 0보다 작은 건 고정이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걸 봐야지. 판별식 2 빼기 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c지 플러스 곱하기 2a 8a 8a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거를 만족을 하네. 그럼 답이 이거죠.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하고 있긴 한데 계속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하는 거예요. 봐봐. 밑에 있는 거 또 풀어줄게. 자, 부등식이 있는데 아이고야 해를 갖지 않는데. 그래? 일단 써봐.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6개 그림 중에서 봐봐. 여기 이 6개 그림 중에서 봐봐.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닿는 부분이 없어야 되네. 그러면 요거네. 이거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닿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밑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 밑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 닿는 부분이 있잖아. 이거지. 그러면 얘는 k가 2보다 클 때는 이거고 k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건데 첫 번째는 k가 2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 k 빼기 2의 제곱 빼기 a c죠.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자 k 제곱 마이너스 8k 4에서 12 그러면 k 빼기 2 k 빼기 6 이렇게 돼야 되고 사이 값이니까 2하고 6의 사이 값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이제 그려보시면 2하고 6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두 개는 교집합이야. 2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이거니까 얘가 답인 줄만 알았어. 근데 틀렸어. 왜 틀렸어? 아니다. 얘가 답일까? 얘가 답일까요? 내가 최고차항이 이런 덩어리인데 또 똑같이 있어. 그럼 K가 2일 때를 한번 조사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걸. K가 2일 때. 이 조사를 따로 하셔야 돼요. K가 2면 이게 다 지워지고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해를 갖지 않는 거죠.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해를 갖지 않는 거지. 그럼 얘를 이 해에다 포함시켜야 되지. K가 2일 때도 해를 지금 갖지 않잖아. 얘는 지금 잘못된 방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거죠. 그런데 정수 K의 최대값은 6이 아니라 5죠. 정수 K의 최소값은 등호 들어가니까 2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풀이식이 아주 좋아요. 이거. 자, 그 다음.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은 접할 때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판별식은 접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봐봐. 풀어줄 게 이거밖에 없네.
이제 기본 문제부터 풀어줄까?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3하고 6 사이인데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근데 일단 좀 불편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불편해. 근데 내가 항상 이거 최고차항 플러스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냥 다 넘겨. 그래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빼기 4k 빼기 4k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시면 이렇게 되나요? 그죠? 4에서 1 빼니까 3이잖아. 얘는 축이 2야. 근데 자, 축이 2인데 축이 2야. 근데 3하고 6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래. 축이 2면 자, 좀 내가 리얼하게 그려줄게. 이런 식인데 여기에 3이 있을 거고 여기에 6이 있을 거거든요. 잘 들어? 그러면 항상 이 정의역 위에서만 곡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 둘 다 메꿔져 있어. 그러면 곡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이 나무 토막이, 그지? 빨간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대. 그럼 X축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X축은 이쯤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면 우리의 관심이 여기야. F6. 이 F6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함수값이 X축보다만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다 하도 된다는, 그랬죠? 두고 있으니까. 자, X축이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근데 내가 이 아이를 fx로 세팅했기 때문에 자, f6은 여기다 6을 집어넣으시면 16. 16에서 이거 빼시면 15 빼기 4k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4k가 15보다 크거나 같고 k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래 보시면 4분의 15 근방은 3하고 4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안에 있는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얘기지. 그럼 보시다시피 4죠. 오케이. 자, 이번엔 843번 볼게요. 음. 843번. 자, 봐봐. 곡선과 곡선으로 볼라 하니 너무 어려워. 자, 차이 함수를 쓸 것이야. 그런데 자, 여기 식이 있기 때문에 자, fx식을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가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야. 그런데 여기 이 정해진 구간에서 자,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림 이런 거지. 이렇게 붕 떠 있고 얘는 붕 떠 있고 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이 부분에서만 본다는 얘기지. 근데
물론 이 녀석의 꼭지점과 이 녀석의 꼭지점으로 봐도 돼요. 근데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얘를 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2x 제곱 어이구 지워지네.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녀석의 정체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차이 함수고 제가 이거를 hx라고 할게요. 차이 함수니까. 근데 얘는 지금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 얘는 축이 0이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3이 조금 더 길게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지. 그럼 무조건 여기 위에서만 그리는 거거든. 그치? 무조건 x의 범위 위에서만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색칠이 돼 있고 여기도 색칠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프도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지. 맞아, 알았다.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딴짓하고, 한 명만 들으면 진짜. 대화 한 장 파티다 진짜. 아유 진짜. 근데 얘는 틀림없이 x축이거든. 근데 이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밑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만 보면 되는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밑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 F3이거든. 아니 F3이 아니라 H3이거든. H3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럼 H3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 9, 18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크거나 같다 16이지. 근데 실수 A의 최소값은 16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하실 때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이거를. 지금 하는 걸.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그냥 한 번 들으면 애들이 다 알더라고. 자, 그 옆에. 자, 그러면, 뭐 문제를 푼 사람이 없으니까 뭐 물어볼 수가 없네요. 웃어? 울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싶다. 아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아. 자, 846.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거인데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b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1부터 3이라는 거죠. 이때 a, b를 구하세요. 어우 씨 좋아. 자 이거 다 풀어줄 만한 가치가 있구만. 그림 그려보니까. 자 일단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몰랐다고 칩시다.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라이트쌤 프리집에 있는 거대로 가면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3이 이 직선 b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해가
1부터 3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옮기면 x제곱 빼기 ax b 빼기 3이고 아주 좋게 사이값으로 나와. 이게 지금 답이 사이값이거든.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얘를 바로 이 해를 보고서 바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1이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전개를 하셔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지워지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시면 A는 4가 되고 B는 6이 되겠죠. 그럼 B 빼기 A니까 답은 2가 될 거고. 그런데 자 이제 그래프로 봅시다. 그래프. 자, 요 그래프가 y는 b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1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제가 얘를 근데 어차피 뭐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긴 한데 얘를 y는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3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3 빼기 b 이게 뭐야? 차이 함수지. 이거의 해가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봤더니 똑같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네. 어차피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좋아. 그 다음 849번. 근데 이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은 되게 안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애들이 계속 어려워해요. 이거. 자, 무슨 생각입니까? 얘 보여?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846번 846번까지 풀어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 유형 12부터 할게요. 왜냐면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